9월 27일 목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국회가 인천과 경기도를 배제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이른바 규제프리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무대로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 돼줄 인천의 발전 가능성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인천에서 개발 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악용해 건축물을 무단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일제 점검을 벌이는 등 개발 제한구역 훼손 행위에 강경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스쿨 미투 폭로가 잇따르자 인천시 교육청이 교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행적에 대한 최대호 안양시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은 커가고 있습니다. 최 시장이 당시 관용 차량 운행 일지와 공식 일정표를 공개했지만 서로 어긋나는 정황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송산 그린시티에 유치한 드론 실습장이 계약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전자파 방해가 뒤늦게 발견된 것인데 충분한 검토 없이 유치에만 급급했던 패착이라는 지적입니다. 국내 최대 청소년 축제인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내년 5월 수원에서 열립니다. 수원시가 북한 청소년을 초청할 계획이어서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9월 27일 목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인천일보로 문을 엽니다. 인천판 1면 종합면 그리고 6면 경제면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결국 국회가 인천과 경기도를 배제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이른바 규제프리즘법을 통과시켰다는 내용 비중 있게 싣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활성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규제프리즘법이 인천과 경기도는 배제한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될까요? 이 항만과 공항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두면서 앞으로 남북경제협력 서해안 벨트의 핵심 지역이 될 인천이 결국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꺼버렸다, 이런 지적과 함께 인천을 철저하게 비수도권 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런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크게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1면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6면에서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싣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이 이 타 지역에 비해서 2중, 3중 규제를 오히려 받으면서 이 남북 경제 협력을 준비하는 인천 입장에서는 허탈하다, 이런 반응들이 크게 나오고 있다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2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개발 제한구역 규제 완화책을 악용해서 이 건축물을 무단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가 27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이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무단 용도 변경 시설 현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일제 점검을 기초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인천시는 이 시설의 구조와 입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인허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부터 불법 용도 변경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철저하게 보존하겠다라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판 19면 사회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즘 인천 지역에서 스쿨 미투, 그러니까 나도 성폭력의 피해자다라고 폭로하는 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급기야 인천시 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교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시민단체, 학생, 학부모, 또 교원과 함께 모두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최근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스쿨미투와 관련해서 인천여성연대 등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교내 성범죄 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제 더 이상 교내 성폭력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는 물론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함께 중지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판 일면 종합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제주도 포장마차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대호 현 안양시장. 계속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은 눈덩이처럼 커가고 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최 시장이 당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사흘 뒤죠. 4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당시 안양시장의 관용 차량 운행 일지를 공개했고요. 또 자신의 이틀 사이에 공식 일정표도 공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천일보 취재진이 운행 기록과 공식 일정표를 자세히 확인한 결과 오히려 의문만 커져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조목조목 짚고 있습니다. 다음은 8면 경기 메트로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화성시가 전국 최초라면서 송산동 송산그린시티의 민간업체에 투자를 유치했던 드론 실습장. 계약을 맺은 지 불과 6개월 만에 결국 문을 닫았다라는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업체가 화성시와 위탁 계약을 맺고 6개월 전에 이곳에 무인장치 실외 연습장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실사 과정에서 이 구간에서 일부 전자파 방해 현상이 발생한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뒤늦게 이런 현상을 발견한 이 업체는 민간 위탁 계약 해지를 화성시에 통보했고요. 결국 화성시가 전국 최초라면서 떠들썩하고 요란하게 홍보했던 드론 전문 교육기관 설치는 이제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 화성시가 이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낭패를 본 셈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판 3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국내 최대 청소년 축제는 매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에는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수원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그런데 수원시가 남북 청소년 교류 차원에서 북한 청소년들을 이번 행사에 초청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결국 이 성사가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성사가 된다면 남북 청소년 교류에 물꼬를 트는 큰 의미가 마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천일보 지면을 소개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연휴를 마치고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중요 범죄와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예년에 비해선 큰 폭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인천과 경기 지역에선 추석 연휴 이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일보 사회부 임태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연휴 잘 보냈습니다. 네, 먼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인천 지역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겠어요? 먼저 가족여행으로 인천 섬을 방문한 일가족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고 낚싯배가 고립되는 등 올 추석 연휴에도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24일 옹진군 승봉도에 있는 한 횟집을 찾은 78살 A씨 등 9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점심으로 물회와 낙지, 새우 등을 먹었다고 하는데 약 4시간 뒤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를 먹고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현장으로 출동해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9명을 경기도 시흥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당시 이 횟집에는 다른 관광객 10여 명도 있었지만 이들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관할 옹진군 보건소는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이들 9명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식중독 의심 증상,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실까요?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승객과 선원 24명을 태운 낚싯배가 물이 얕은 곳에 걸려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8시 30분쯤이었는데요. 11톤급 낚시 유선이 팔미도 저수심 구간 모래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출동했습니다. 당시 낚시 유선은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기관실에 지름 3cm가량의 구멍이 생겨 기관실 일부가 물에 잠긴 상태였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배수 작업을 하고 구멍을 임시로 막은 뒤 연안부두 쪽으로 예인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낚싯배가 수심이 얕은 곳인지 모르고 8m 등대 앞을 지나다가 기관실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음식물 수거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21일 새벽 3시 20분쯤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4톤짜리 음식물 수거 차량이 의류 매장으로 돌진해 의류 매장 외부 유리창이 파손되고 50대 음식물 수거 차량 운전자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졌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석 다음 날인 25일 오전 11시 58분쯤엔 옹진군 덕정면 소야도 뒷목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부상자는 없었지만 뒷목섬 임야 일부가 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텔에 투숙했던 일행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고요? 지난 22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50분쯤 부평구 한 모텔에서 20대 1명과 30대 2명 등 남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모텔 주인은 경찰에서 퇴실 시각이 지나도 문이 잠긴 채 나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남성들은 지난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객실 안에서는 타다 남은 번개탄과 함께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적힌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3명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에서도 이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다고요? 경기도에선 추석 연휴 동안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지난 25일 시화공단 내 공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불을 낸 용의자인 중국인 1명이 숨졌습니다.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났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를 통해 중국인 A씨가 승용차 트렁크에서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꺼내 플라스틱이 적재된 야적장에 뿌린 뒤 불길이 이는 장면을 포착하고 방화였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재 피해를 본 공장 2곳은 추석을 맞아 가동하지 않았으나 기숙사에 외국인 근로자 20여 명이 머물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원이 대피해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는 과거 불이 난 공장에서 일했던 직원인데 임금 체불 등 갈등을 겪은 일은 없던 것으로 확인돼 정확한 방화 원인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귀경길 고속도로 상에서도 화재 사고가 잇따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석 당일인 지난 24일 귀경 행렬이 몰린 고속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잇따라 도로 정체가 가중됐는데요. 오후 4시 10분쯤 이천시 마장면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덕평휴게소 부근에서 시외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등 41명이 타고 있었지만 신속히 대피한 덕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부근을 달리던 에쿠스 승용차에서 불이 났지만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약 10분 만에 진압됐는데요. 두 화재 사고를 처리를 위해 일부 차로가 차단되면서 일대 고속도로 차량 통행이 극심한 체증을 빚었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다른 화재 사고 소식도 전해주시죠. 지난 23일 새벽 2시 20분쯤 연천군 미산면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축사 건물과 그 안에 있던 돼지 1000마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25일 0시 30분쯤엔 군포시 삼본동 한 아파트에 1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출동한 소방대는 25분 만에 진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26일 새벽 4시 40분쯤엔 남양주시 와부 도곡리 한 아파트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불로 집안에 있던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80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12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네, 즐겁고 편안해야 할 한가위 연휴에도 이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군요.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일보 사회부 임태환 기자와 함께 추석 연휴 동안 인천 경기 지역에서 벌어졌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드렸습니다. (9월 27일) 목요일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 풍성한 소식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회 정서진 알아뵙기 전국 마라톤 대회 파란 가른을 서쪽 땅끝마을 정서진에서 제6회 정서진 알아뵙기 전국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11월 11일 일요일 아침 서해와 한강을 잇는 환상의 코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가 신청 전화 032-452-0191 032-452-0191 정서진 알아뵙기 마라톤을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인천일보와 인천서구가 함께합니다.